안녕하세요 여러분. 4주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기 분석을 활용한 스토리텔링에서 어떤 흥미와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수업을 진행했는데, 스토리를 만들어 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다중지능과 MBTI 성격으로 인해서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이제 다중지능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간단한 검사를 하고, 그리고 그 검사를 통해서 스토리텔링을 만드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중지능은 우리가 8가지 지능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지능은 언어적 지능입니다. 이 언어적 지능은 그 단어의 소리, 리듬, 그리고 의미에 대한 감수성이나 언어의 다른 기능에 대한 민감성 등과 관련된 능력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전 시인이 최대한 시를 쓸 때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아나운서가 최대한으로 언어력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그러한 언어적 지능이 높은 사람은 이런 토론 학습 시간에 두각을 나타내고 어떤 유머나 말 잇기, 게임, 낱말 나체기 등을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언어적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어떤 저런 말이라든지 토론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그 장점으로 어떤 성과를 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음악적 지능이죠. 이는 가락, 리듬, 소리 등의 음악적 상징 체제에 민감하고 이러한 상징들을 창조할 수 있으며 그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죠. 한마디로 음악 지능이 뛰어난 사람은 그 음악의 형태를 잘 감지하고 또 음악적 유형을 잘 구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음악 형태로 변형시키기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발자국 소리만으로도 누가 오고 있는지 알아낼 수 있는 사람, 즉 청각적인 것이 굉장히 발달된 사람, 청각이 매우 발달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음악적 지능이 또 높을 수 있습니다.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논리 수학 지능이죠. 이는 논리력과 수리력, 그리고 과학적인 능력을 말하죠. 이러한 논리 수학적 지능이 높은 사람은 이런 논리적 과정에 대한 문제들을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해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인슈타인이라든지 이런 수학적 천재, 상대성 원리를 발견한 이런 사람들은 논리 수학적 지능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주로 논리 수학적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이제 숫자에 강하고, 이러한 차량 번호나 전화번호 등을 남들에 비해 잘 기억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논리 수학 지능이 이제 높게 나오는 것이죠. 네 번째는 공간적 지능이죠. 자, 이는 어떤 시각적이거나 공간적인 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공간적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이 밤하늘의 별을 보고도 방향을 잘 찾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처음 방문한 곳도 다시 갈 때 별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잘 찾아가는 것이죠. 또 길눈이 굉장히 밝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시공간적 아이디어를 도표나 지도, 그림 등으로 잘 나타내고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디자인, 그림 그리기, 만들기 등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신체 운동적 지능이죠. 이는 신체의 일부 또는 전체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창조물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말한다. 그래서 이러한 신체적 지능이 신체 운동적 지능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글이나 그림보다는 이 몸 동작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짐승들 몸 동작으로 표현하기, 이런 거 개그맨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또 가수들이 노래하면서 율동하는 거, 또 손재주가 있는 거, 운전을 빨리 배우는 거, 나무를 잘 타고 오르는 것처럼 몸의 균형 감각과 촉각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대인관계 지능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마음, 감정, 느낌을 잘 이해함으로써 다른 사람과 효과적이고 조화롭게 일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인관계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친구들이 많이 사귀고 교육관계가 중심이 있죠. 그래서 대인관계가 굉장히 넓고
그리고 상대방을 잘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곱째는 자기 이해 지능이죠. 이는 자신을 정확히 판단을 하여 인생을 효과적으로 살아가는 능력이죠. 그래서 자기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이런 자기 존중감이라든지 자기 향상, 자기가 처한 문제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성격이 강하죠. 자기 스스로가 뭔가 해낼 수 있는 힘, 자기 자신의 개발, 또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건강 관리하는 것도 사실은 자기의 지능이 높은 거고, 내가 어떤 목표를 빨리 정하고 그걸 준비하는 것도 자기의 지능이 높은 겁니다. 자, 이런 자기의 지능 일곱 번째가 있고, 그다음에 여덟 번째는 자연 탐구 지능이죠. 자, 이는 자연 현상에 대해서 어떤 유형을 규정하고 분류하는 능력을 말하죠. 그래서 이런 자연 탐구증이 높은 사람은 영화에 나오는 타잔처럼 이런 자연 친화적이고, 또 동물이나 식물 채집을 좋아하며 이를 구별하는 능력이 높죠. 그래서 이러한 가드너는 이러한 지능을 재능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한 것이죠. 뭐 이 밖에 영성, 뭐 도덕성, 감수성, 성적 관심, 유머, 직관, 뭐 창의성, 요리, 뭐 후각 능력, 이런 타 지능을 종합하는 능력 등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러한 강점을 내가 잘 알고, 그러한 또 강점을 현장에서 일을 통해서 발휘한 경험이 있으면은 더 좋겠죠. 근데 그러한 어떤 강점이 내가 희망하는 직무와 관련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직무에 필요 없는 강점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직무에 적합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강점인지 파악을 해서 직무에 필요한 강점을 내가 가지고 있고, 그 강점으로 인해서 발휘했던 경험이 있으면은 그거를 살짝 뽑아내는 거죠. 뽑아내서 스토리텔링을 작성해서 자신의 강점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스토리텔링 그 워크북에 나와 있는 다중지능 검사를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네, 각 문항을 읽고 전혀 그렇지 않으면 1번, 별로 그렇지 않으면 2번, 매우 그러함 5번에 표시를 하고, 그 결과지에 문항별 점수를 기록한 후에 새로 합계 점수까지 쫙쫙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결과지는 이제 뒤에 나와 있으니까 일단 숫자로 저는 체크만 해주세요.
네, 여기까지 다 하신 학생은 뒤에 채점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1번에 내가 점수를 5번을 했으면 5번, 4번을 해서 4번 이렇게 해서 1번에 몇 번을 했고 2번에 몇 번을 했고 1번부터 56번까지의 본인이 체크한 점수를 여기다가 기록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세로로 더해서 합계 점수를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요 스토리텔링 워크북은 순서대로 우리가 쭉 해나가면 그것이 바로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훌륭한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업을 듣고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링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런 작성을 해주는 것,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놓는 것이 도움이 되고 그 스토리텔링은 워크북은 중간 과제가 될 것입니다. 자, 점수를 다 적었으면은 여기서 우리가 가장 높게 나온 거 2개 그리고 가장 낮게 나온 2개가 있습니다. 가장 낮게 나온 곳은 사실은 자신의 약점이라고 보는 거고 가장 높게 나온 2개는 자신의 장점이라고 보는 건데 뭐 약점까지 볼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나의 약점을 보완하려고 하는 노력은 필요할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근데 이제 스토리텔링 하기 전에 사실은 이제 8가지 지능 중에서 그 성공한 사람들이 그 가장 높게 나온 2가지는 인간관계 지능하고 자기의 지능이에요. 자기 이해가 높고 대인관계 높은 사람들. 그래서 3번째 나온 만약에 인간관계 지능이 높고 자기의 지능이 다 높게 나온 사람은 3번째 높게 나온 지능의 직업에 관심을 갖게 되면 그 직업에서 3번째 나온 직업에서 성공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2가지 중에 강점 중에서 그 내가 뭐 아르바이트나 아니면 뭐 인턴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학교 생활 중에서 그 예비 사회 생활 중에서 그 성과를 얻어냈던 것이 있으면 그거를 지금 스토리텔링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한번 요 안에 여러분들이 집어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강점 두 가지, 이제 공간지능, 대인관계지능, 요것은 이제 빼고 여러분 걸 거기 연습장에 한번 스토리텔링 워크북에 적어 보시고, 그 중에 하나 또는 두 개 다 뭐 경험이 있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 직무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그런 강점을 쓰고 한번 어떤 경험이 있는지 내용 줄거리를 대략적으로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자세하게 쓰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로 할 때 수업 끝나고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강점으로 그 성과를 얻었던 경험을 간략하게 경험을 찾아서 한번 써 보시기 바랍니다. 한 2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경험이 자신의 직무와 또 자기가 지원하려고 하는 회사의 비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도 잠깐 거기다가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는 그 직무 분석을 하고 여러분이 희망하는 직무 분석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능력이라든지 또 필요로 하는 그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는 파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나의 강점이 그 내가 희망하는 직무에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찾아서 관련이 있는 그러한 강점으로 스토리텔링을 만드는 것이 그 역량 중심 자기소개서를 만드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500자 이내로 짧게 쓰는 것은 스타 기법으로 약식으로 스토리텔링을 작성을 하고, 그리고 1000자 이상 뭐 이렇게 1000자 이내라고 하는 긴 것은 그 이 스타 기법 말고 우리가 쭉 이렇게 9가지 형태의 순서를 정해준 게 있었죠. 그걸 활용하셔서 그 안에다 내용을 집어넣고 나중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자, 한번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본인은 전 타인에 대한 배려하고 밝은 인사성, 빠른 눈치력 및 센스, 성실, 이것이 이제 자신의 강점이라고 보는데, 요 강점으로 인해서 그 경험은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서가 앤쿡 레스토랑에서 8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항상 손님을 잘 관찰하여 수저를 떨어뜨렸을 땐 저에게 요청하기 전에 포크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또한 어린아이와 같이 온 손님이 있을 시엔 그 아이에게 말로 칭찬, 즉 립서비스를 하면서 손님을 응대했습니다. 서비스의 밑바탕에는 밝은 표정, 밝은 인사, 또 정중한 자세가 깔려 있었습니다. 이 사소한 저의 행동, 즉 서비스로 인해 감동을 받아 제 방문한 손님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 손님께서는 어머, 저번에도 왔었는데 친절하게 해주셔서 기억이 남는데 이번에 또 보니까 반갑네요. 종종 올게요 라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의 서비스로 인해 레스토랑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분이 좋았고 서비스업이 저희 적성에 잘 맞는다는 것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 경험을 토대로 승객 가시권에 서서 승객들에게 감동을 주는 서비스를 선사할 것입니다. 또한 서비스 응대뿐만 아니라 매장 청소 및 관리도 하였습니다. 레스토랑 음식들의 맛이 굉장히 훌륭해도 매장 바닥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 하나가 손님의 기분을 언짢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시키지 않아도 성실히 매장을 정리하고 청소하였습니다. 시간이 맞지 않아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지만 매 방학 때만 되면 서가행크 레스토랑 점장님께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냐며 저에게 연락이 오십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승무원이 되어서도 제가 제공한 서비스로 감동을 받아 저를 기억해주는 승무원으로 만드는 것이 저의 큰 목표이자 바람입니다. 이렇게 서비스 쪽에 관련된 경험이 아니더라도 서비스 업무에 필요한 서비스 마인드, 이것을 경험을 바로 항공 쪽에 연결을 한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스토리를 이제 만든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직무에 관련된 여러분의 강점을 찾아서 혹시 이러한 경험이 있는 것을 찾아갖고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